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하고 원래 건물의 특성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는 건물의 특성은 안 나와요. 물론 10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일을 쭉 안 나와요. 근데 10회 때도 그냥 맞으라고 고사전의 문제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였어요. 주로 건물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죠.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재에서도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54페이지의 분류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좀 제가 간략하게 추려낼 거예요. 이런 거예요.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원천적이고 불변적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특성. 그게 자연적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얻어낸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적 특성은 5가지만 알아두세요. 인문적 특성은 3가지만 알아두시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거 자연적 특성은 9가지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데 9가지 중에 4가지가 농촌 토지의 특성으로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도 책에 5가지지만 시험엔 주로 3가지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자연적 특성은 앞으로 부영무개인 그럴 겁니다. 부영무개인 5가지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병위 그럴 겁니다. 용병위 이렇게.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부영무개인과 용병위를 알아두십시오. 그럼 자연적 특성에서 부영무개인 5가지, 부동성은 비이동성.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아주 길다. 비소멸성, 내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건 사용해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내구성, 비소멸성이고. 그 다음에 부증성은 비생산성으로 늘릴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을 말하는 거고요. 인접성이란 토지 옆에는 토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접성 그래요. 그 다음 인문적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다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면 병합과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는 인위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 있다. 이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고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 위치가 바뀐다가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행정적인 환경. 사경행 환경이 바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 5가지, 인문적 특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영무개인, 용병위, 교통정리부터 먼저 해놓으세요. 자, 그래 놓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동산의 특성, 즉 토지의 특성은 한 번에 잘 아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첫 번째 기본서 한 번 돌아갈 때는 그냥 윤곽만 잡아주세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때도 키워드 위주로만 하세요. 적어도 3번 정도 들어갈 때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1바퀴, 2바퀴, 3바퀴째 지금 들어갈 때 깊이 있게 읽어가지고 첫 번째는 그냥 흐름 잡고 윤곽 잡고 두 번째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근데 이번 기본서 과정이니까 제가 키워드 몇 개를 짚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죠. 우선 먼저 부동성이라는 이야기부터 합시다. 부동성은 이런 뜻이죠.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이동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용어상 움직이는 거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 이런 개념이 뭐다?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념할 것이 부동성 때문에 현장에 가볼 수밖에 없죠. 현장에 가보는 걸 임장활동이라 그러죠. 임장활동. 그래서 임장활동이라고 하는 걸 왜 가봐야 돼요? 부동산 못 가져오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으로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아서 정보활동이다. 그리고 중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도 부동성과 관련이 있죠. A란 지역과 B란 지역의 부동산은 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기업자 간이 지역 간 분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유념할 게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국지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볼 때 국지성이니 국지화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무조건 하고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지만 구체적 시장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구체적 시장. 예를 들어 추상적 시장이란 말은요. 위치와 장소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 시장이고요. 위치와 장소를 정할 수 없으면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도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 위치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특정 지역을 딱 집어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그거는 구체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 시장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을 해야 되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부동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성은 토지는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영속성 얘기하죠. 영속성이 뭐냐면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수명이 아주 길다 그런 얘기죠. 수명이 길어요. 내용 연수가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다시 만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재생산이라는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고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감가상각도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로 구분하는데 아무 말 없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자연스럽게 물리적 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감가가 되지 않는다. 토지는 사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감가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본전익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어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는데 임대차가 뭐예요? 임대차가 빌려주고 빌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빌려주고 빌리려면 잘 쓰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긴 거나 비싼 것, 고가성 있는 것 이런 것에 임대차가 발달해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뭘 잘 빌려요? 남자분들 가운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시죠.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그러거든요. 진짜 빌리는 게 맞다면 그게 담배 한 대만 빌립시다 할 때 진짜 빌리는 게 맞다면 잘 빨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는 빌립시다가 아니거든. 실은 달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이 빌리는 거냐면 잘 쓰고 돌려줄 수 있는 물건, 수명이 긴 물건. 또 하나 어떤 것에 임대차가 발달한다고요? 비싼 것. 싸면 사버려요 그냥. 그래서 영속성 또는 최소한 완화시켜서 내구성과 고가성이 있는 물건에 임대차가 발달한다.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 이익을 얻고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이 임대차 시장에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속성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 부증성. 부증성은 뭐냐면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늘릴 수가 없어요. 토지는 어떤 경우든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부증성을 비생산성 이렇게 말해요. 비생산성 또는 불확장성이라고 표현해요. 불확장성.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라는 개념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생산비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약간 부연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토지의 경우는 물리적 공급이라는 개념과 경제적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공급과 경제적인 공급으로 구분하는데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해요.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럼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와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이 바로 부증성인 거예요. 부증성. 반면에 경제적 공급이 뭔데요? 여기서 경제적 공급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고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란 말은 뭐냐면 예컨대 그 땅이 농지예요. 농지. 농지가 뭐로 바뀌었어요? 택지로. 용도적 공급이에요. 바다를 메우는 거 뭐예요? 용도적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할 게 바다를 부지런히 메우는 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토지 만드는 공장에 모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은 토지를 이만큼 만들었다. 뭐 이런다면 그때는 물리적 공급이 되겠지만 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해요. 근데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하다와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근데 용도가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수명이 짧아봐요. 10년밖에 못 써봐요. 그럼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100년간 이용되다가